안녕하세요. 달쌤의 달달한 검정고시 수학 달쌤 김지영입니다.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지요. 그래서 걱정도 되시고 하실 텐데요.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2017년 4월에 봤던 실제 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그동안 수학 공부를 많이 못하셨던 분들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실 때 실제로 답을 좀 쉽고 빠르고 편하게 찾으실 수 있는 방법도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걱정 마세요. 이번 강의 보시고요. 복습도 한 번만 더 하시고, 그리고 시험장에 가시면 수학 점수 때문에 그렇게 골치 아프실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풀이하러 출발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소인수분해 옳게 한 것을 찾는 거예요. 소인수분해는요, 어떤 수를 소수의 곱으로만 표현한 거, 그게 바로 소인수분해거든요. 대표적인 소수 제가 꼭 외우셔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 있었죠. 뭐 있었죠? 2, 3, 5, 7 이런 것들이 바로 소수예요. 약수가 2개밖에 없는 수. 그러니까 140을 2, 3, 5, 7 이렇게 소수들의 곱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그런 거예요. 소인수분해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답 고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끝에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요 녀석들이 바로 140을 이루고 있는 소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들 곱하면 140 만들어져요. 140은 2가 지금 2개 있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답은 4번이에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왜 아니냐? 요거 2 곱하기 70 하면 140은 맞거든요. 그렇지만 1번은 왜 답이 아닌가요? 소수가 아닌 수가 쓰였죠. 뭐가 소수가 아닌가요? 여기 70이요. 이런 수는 합성수라고 합니다. 약수가 3개 이상인 수. 여기도 보면은 10 합성수죠. 이거 약수가 몇 개인가? 1, 2, 54개나 돼요. 여기도 35라는 합성수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소수만의 곱으로 표현해 놓은 거 찾으셔야 돼요. 여기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 칠해진 것들 잘 보시고 곱하기 형태로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그랬어요. 일단은 유리수가 뭔지 아셔야 되거든요. 유리수는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정수,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기호가 사용돼서 표현되는 수들, 그러니까 루트 2나 루트 3 이런 수들이나 파이 이런 거 말고는 그냥 이런 수들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수들은 전부 다 유리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유리수는 간단한 정수하고 간단하지 않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나누어져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말 자체가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요, 생긴 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복잡하게 생겼어요. 계산하기도 편치 않아요. 그런 수 뭐 있어요? 분수도 있고 소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 얘는 간단하지 않은 수, 분수나 소수 형태로 표현된 수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얘네들 되게 간단하죠. 얘도 간단하고 얘도 간단하고, 이런 정수들, 간단한 수들은 계산하기도 편해요. 그런데 이거 정수가 아닌 유리수거든요. 분수, 그다음에 소수, 이런 녀석들은 계산하기 불편해요. 그게 바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 말도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는 간단한 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간단하지 않은 분수, 소수, 이런 녀석들. 그 다음에 이거 루트 2나 루트 3이나 파이 이런 식으로 기호가 있어야지만 표현되는 이런 수들은 무리수라고 하죠. 무리수.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1번, 2번 풀이 끝났습니다. 이제 3번 보실게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요, x가 3일 때 4x-5의 식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식의 값이라는 거는요, 여기 나온 식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식의 x자리에다가 주어진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좀 해봐, 이런 소리예요.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4x 빼기 5, x자리에다가 3 집어넣을 거예요. 제가 다시 써볼게요. 4x 빼기 5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는 4랑 x랑 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사이 좋아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곱셈 기호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랑 x랑 원래는 4 곱하기 x 빼기 5 이런 형태로 돼 있었는데 얘네들 붙여서 곱셈 기호 생략해서 이렇게 나타내져 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시계값을 구하기 위해서 x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대입이라고 하죠. x 대신에 숫자를 집어넣는 거 대입이거든요. 대입 한번 해볼게요. 4랑 x 대신에 3 집어넣어요. 그리고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4, 3, 12 빼기 5니까 답은 7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보기 3번이 답이에요. 자, 시계값 구하는 거는 이 시계 x자리에다가 주어진 수를 어떻게 해요? 쏙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 방정식 푸는 문제예요. 자, 방정식 푸는 문제 좀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지금 보니까 이쪽에도 x 나오고 이쪽에도 x 나오고 숫자도 양쪽에 막 퍼져 있잖아요. 이 식을 참이 되게 만드는 x값을 구하는 거, 그게 해를 구하는 거기도 하고 방정식을 푸는 거기도 한데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x는 어떤 수구나 이렇게 요 식에 x자리에 들어갈 수를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요. 이 항을 이용해 가지고 x는 x끼리 다 모아주고 숫자는 숫자끼리 모아주고 식을 점점점 간단하게 해서 이런 모양이 나오도록 만들 거예요. 얘기하니까 좀 복잡해 보이죠? 그렇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있던 이 x는 그대로 쓰시고요. 여기 있던 x가 넘어올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 항. 자, 항이 넘어가는 거예요. 등호 건너편으로. 그러면 부호가 반대가 되죠. 얘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원래 있던 2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이제 마이너스 1도 이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x는 x대로 한쪽으로 모으고 숫자는 숫자대로 한쪽으로 모으고 간단한 모양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2항 하면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2x 빼기 x. 요거 몇인가요? x죠. 왜 x인가요? 2x라는 건 x가 2개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x 1개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x 1개만 남겠죠. 자, 그러면 요거 x는 둘이 더하니까 3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방정식의 해를 구한 거예요. 3을 실제로 양쪽에 x자리에 다 집어넣었을 때 똑같아요.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죠. 집어넣어 볼까요? 2, 3, 6에서 1 빼니까 요거 전체 값이 5가 되죠. 여기도 3 집어넣으면 3에다가 2 더하니까 요거 전체 값도 5가 되죠. 둘이 똑같네. 등호 성립하죠. 이 식을 참이 되게 만드는 x값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방정식 푸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연습하세요. x 양쪽에 있고 숫자도 양쪽에 있다면 x는 x끼리 한쪽으로 모아주세요. 숫자도 숫자끼리 한쪽으로 모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요.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함수식을 찾는 건데요.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매월 3만 원씩 x 개월 동안 저축한 총 금액이 y일 때. 우와, 문제를 읽으니까 되게 어렵죠. 그렇지만 문제를 읽을 때는 모두 다 어려워요. x하고 y 사이의 관계는요. 이 표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위에는 x값이 나왔고요. 밑에는 y값들이 나왔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x가 1일 때 y가 몇이에요? 3이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아셔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x가 1일 때 y는 3이에요. x가 2일 때 y는 6이에요. 3일 때 9, 4일 때는 12. 어떤 관계 있는 것 같으세요? 가만히 보니까 x에다가 어떻게 하면 곱하기 3을 하면 y값 나오네요. 얘한테도 곱하기 3을 하면 2, 3, 6 나오네요. 3, 3, 9 나오고 4, 3, 10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보셔서 x하고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밑에 이렇게 가만히 보시니까 답이 뭔 것 같으세요? 답이 1번인 거 아시겠죠? 가만히 보시면 y는 x에다가 3을
곱한 거구나. 곱셈기호 생략된 거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거는 x에다 4를 곱한 게 y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이 문제에 맞지 않죠. 나머지도 맞지 않아요. 자, x에다가 3을 곱해서 y가 되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y는 3x. 이렇게 읽으시는 거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표를 보시고 위아래로. 왜 그러면 x하고 y 사이에 관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문제만 가지고서 이렇게 식을 바로 찾으시려고 하면 복잡하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복잡한 것 같아도 이렇게 표를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6번 문제 볼게요. 자, 1분 동안 줄넘기 횟수를 조사해서 줄기와 잎 그림으로 표현을 했대요. 자, 줄기도 안 나왔고 잎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줄기와 잎 그림이래요, 이게. 네, 요런 거 줄기와 잎 그림이에요. 그냥 받아들입시다. 자, 잎이 가장 많은 줄기는 그랬어요. 여기가 줄기 자리고 여기가 잎 자리래요. 그런데 줄넘기를 1분 동안 해서 어떤 아이가 23회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23회.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줄기 자리에다가 10의 자리인 2를 쓰고요. 여기 잎 자리에다가 1의 자리인 3을 쓰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만약에 줄넘기를 했는데 29회를 했어요. 그러면 줄기 2인데다가 이렇게 9를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잎이 가장 많은 줄기는 물어봤어요. 잎이 어디가 가장 많나요? 여기가 잎이 가장 많잖아요. 그쵸? 자, 그때 줄기를 물어봤어요. 잎이 가장 많은 줄기는 여기구나. 그러니까 30 몇 번을 한 아이들이 가장 많구나. 31번, 31번, 33번, 34번, 35, 37, 37 이렇게 30번대 줄넘기를 한 애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자, 줄기와 잎 그림 어떻게 표현한 건지 아시겠죠? 잎이 가장 많은 줄기, 잎의 개수 세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쭉 나와 있는 거, 거기에 줄기를 물어봤으니까 3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제는요, x의 동위각을 찾는 문제예요. 동위각은요, 같을 동자, 위치할 때 위자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같은 각, x하고 위치가 같은 각 찾는 건데요. 이 그림을 가만히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좀 비스듬하지만 어쨌든 둘이 방향이 비슷한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고요. 얘를 한 직선이 이렇게 쑥 지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 자, 우리는 요 각들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요. 자, 이 두 부분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이렇게 네 개로 구역을 나눌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네 개로 구역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네 개의 구역 중에 자 위쪽도 있고 아래쪽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잖아요. 그렇죠?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X의 위치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위쪽에 왼쪽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동그라미에서도 X하고 같은 위치를 찾는 거예요. X는 위쪽에 왼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위쪽에 왼쪽을 찾으시는 거죠. 그러면 바로 D가 동위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동위각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를 Y라고 해볼게요. Y의 동위각 찾을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 똑같은 위치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아래쪽에 오른쪽이요. 뭐예요? B가 되겠네. 그래서 Y하고 동위각은 B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자, 동위각 찾는 거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위인지 아래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확인하셔서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이거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 길어요. 자, 한번 볼게요. 어른의 입장료가 청소년의 2배래요. 어디를 입장을 하는데 어른은 청소년의 2배를 돈을 내야 된대요. 자, 어른 2명과 청소년 1명이 입장을 하는데 총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5,000원이래요. 자, 그럴 때 청소년 1명의 입장료가 얼마겠느냐?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자, 청소년 1명하고요. 어른 2명이 입장할 거예요. 청소년 1명, 어른 2명. 그런데 자, 어른의 입장료는 청소년 입장료의 2배예요.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청소년 1명의 입장료예요.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나는 청소년 1명의 입장료를 네모라고 놔볼게요. 그렇다면 어른 1명의 입장료는 네모 몇 개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2배잖아요. 그러니까 네모 2개가 바로 어른 1명의 입장료예요. 그런데 지금 어른 2명이 입장했잖아요. 그러면 요 네모 2개만큼 또 있어야 되겠죠. 어른이 1명 더 추가됐어요. 요렇게 전부 다 입장료를 합했더니 5,0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네모가 1개, 2개, 3개, 4개, 5개인데 5,000원, 네모 1개당 얼마예요? 1,000원이겠구나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청소년 1명의 입장료를 우리가 네모로 놨으니까 답은 1,000원이에요. 이렇게 꼭 방정식이 아니더라도 네모를 이용해서 문제 푸실 수 있으세요. 방정식으로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내가 청소년의 입장료를 X라고 놨어요. 어른의 입장료는요, 청소년 입장료의 2배예요. 그럼 X가 몇 개 있으면 돼요? X 2개예요. 그래서 X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이걸 2X라고 표현하셔도 돼요. 그런데 어쨌든 청소년은 1명이지만 어른은 2명이란 말이죠. 그럼 X가 더 있겠죠. 이걸 전부 다 더했을 때 이게 5,000원인 거예요. X 하나, 둘, 셋, 넷, 5개가 5,000원이요. 여기다 쓸게요. 5X가 5,000원이요. 자, 그럼 X값 어떻게 구하나요? 양변을 5씩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5, 1은 5. 약분돼서 여기 X만 남고요. 약분하면 1,000원이 되겠네요. X는 청소년 1명의 입장료였으니까 1,000원 이렇게 답 고르시면 돼요. 이런 문제를 풀 때요. 굳이 어려운데 방정식으로 푸시려고 애쓰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네모를 사용해서 푸셔도 되고요. 그냥 우리 집 식구들끼리 어디 놀러 갔는데 입장료 내야 되는 상황이다 생각하시고 머릿속으로 막 궁리하셔서 푸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방정식 못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푸셔도 돼요. 이렇게 네모 이용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편하게 푸시면 됩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청소년 입장료가 만약에 500원이라면 하고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기에 있는 아이들을 이용해서도 하실 수 있어요. 청소년 1명의 입장료가 500원이라면 어른의 입장료는 1,000원이 되겠죠. 그런데 어른 2명하고 청소년 1명이에요. 그러면 2,500원이 돼야 되는데 합이 5,000원 나와야 되잖아요. 너무 적게 나왔죠. 그러면 금액을 좀 올려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편한 방법, 나에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용기 내서 하십시오. 이런 문제. 자, 그러면 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요. X값의 범위를 찾으래요. 수직선의 X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 범위가 나타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잘 읽고 알맞은 부등호 식을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X는요. 3을 기준으로 해서 3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색칠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3의 왼쪽에 색칠돼 있으면 X가 3보다 더 작다는 뜻이에요. 3의 오른쪽이니까 X가 3보다 크다. X가 큰 거니까 X쪽으로 입 벌리고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여기 입 벌리고 있는 거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X쪽으로 입 벌리고 있는 거 이쪽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기 요 막대기 요 차이가 있단 말이죠. 요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3이 있는데 보면 동그라미 안이 채워져 있지 않죠. 비워져 있어요. 뻥 뚫려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X는 3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X는 무조건 3보다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 답은 1번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다면 둘이 같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고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3부터 시작해서 3보다 큰 수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에 색깔 칠해져 있을 때는 여기에 막대기 이렇게 표시해서 같아도 된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읽으시는 겁니다. 동그라미가 비워져 있으면 이렇게 크다 작다 하는 부등호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동그라미가 채워져 있으면 막대기도 그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3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X가 더 큰 거예요. 큰 쪽 X쪽으로 입 벌린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0번 볼게요.
10번은요. 요거 함수 그래프 식이 나왔는데요. 이 함수 그래프하고 평행한 것을 고르래요. 평행한 그래프 요런 건데요. 요런 평행한 그래프는 기울기가 똑같아요. 기울기를 나타내 주는 것은 요 x의 개수 요 녀석이거든요. x 앞에 3이라고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바로 기울기를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평행하다 이 말이 나오면 3으로 똑같은 거 찾으셔야 돼요. 뒤에 나오는 수는 막 달라도 괜찮아요. 뭐만 같으면 되냐? 요거 y는 3x까지 똑같은 걸 찾으셔야 돼요. 어딨나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 1차 함수식 나왔어요. y는 이런 식이죠. y는 ax 이런 형태로 식이 나왔는데 얘랑 평행한 거 골라라.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 이런 모양으로 된 거 고르셔야 돼요. 여기까지 똑같은 거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y는 2x예요. 자, 뒤에 3이라는 수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는 상관없어요. 그럼 이 녀석과 평행한 거 고르려고 하면 y는 2x-1 요거처럼 여기까지가 똑같은 거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평행한 거는요. 뭐가 똑같다고요? x 앞에 붙어있는 수 있잖아요. 요게 똑같은 걸 찾으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문제풀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반으로 좀 뚝 잘랐습니다. 그래서 11번부터 20번까지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금방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1번부터 10번까지 오늘 풀이한 거요. 한번 꼭 복습해 보셔야 됩니다. 약속하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